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거대한 꿈, 그리고 그 꿈에 자신의 돈을 기꺼이 베팅한 82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주인공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그리고 무대는 바로 AI 혁명이죠. 그런데 최근 이 꿈이 어쩌면 악몽이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등이 아주 강하게 켜졌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점이죠. 오늘이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인데요. 바로 오늘까지의 데이터를 담은 니케이 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딱 관통한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거대한 기대가 만들어낸 외줄타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외줄타기요? 아슬아슬하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11월 한 달 동안 니케이 평균 주가가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그 하락을 이끈 장본인이 바로 소프트뱅크 그룹이었거든요. 아, 주범이었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을 세 가지 각도에서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까 합니다. 네. 먼저 왜 AI 주식시장 전체가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식었는지,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왜 유독 소프트뱅크가 더 큰 타격을 받았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바로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돈은 대체 어디서 오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불과 한 달 전인 10월 말만 해도 분위기가 거의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났죠. 소프트뱅크 주가가 27,000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40조엔에 달했어요. 40조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의 상징인 도요타 자동차를 거의 다 따라잡은 수준이었거든요. 2000년 IT 버블 이후에 25년 만에 일본 증시 1위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그야말로 AI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했던 시기였죠.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그 가치에서 16조 엔이 사라졌습니다. 16조 엔이면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몇 개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죠. 주가 하락률만 39%, 니케이 평균 구성 종목 중에서 11월 하락률 압도적인 1위였고요. 심지어 4월부터 9월까지 반기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3조엔 가까이 나왔는데도요. 아니 실적도 좋았다면서요.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반대로 간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이번 하락이 소프트뱅크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깔려있던 과열된 기대감의 조정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아, 사실 주가를 그렇게 밀어올린 건 그 3조엔의 순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손정혜 회장이 띄운 스타게이트 계획이나 인공초지능 ASI 개발 같은 오픈 AI와 함께하려는 아주 거대한 비전이었죠. 아, 그러니까 현실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꿈을 보고 주가가 올랐던 건데 이제 그 꿈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 의구심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AI 칩의 제왕인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 대비 20% 빠지고 오라클도 20% 이상 하락하는 등 AI 관련주 전체가 순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 같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군요. 네, 이거 너무 달리기만 한 거 아니야? 하는 분위기가 싹 퍼진 거죠. 그런데 소프트뱅크에게는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구글이 새로운 AI 모델 제미니 3를 발표한 겁니다. 경쟁자가 너무 강력하게 등장했다는 거군요. 네, 그냥 강력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경쟁사인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조차 자신의 X, 구 트위터의 훌륭한 모델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경쟁사 대표가 인정할 정도면 그렇죠. 소프트뱅크 주가는 오픈 AI가 AI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대었는데 독점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겠네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결국 몽글몽글 부풀었던 기대감의 풍선이 날카로운 현실의 바늘을 만난 셈이죠. 그러니까 AI 시장 전체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다른 AI 기업들도 다 조정을 받았다면 왜 유독 소프트뱅크가 니케이에서 하락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하게 타격을 받은 걸까요? 뭔가 이 회사만의 특별한 문제가 더 있었던 것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으로 이어지죠. 시장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투자 방식 자체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투자 방식이요? 네.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소프트뱅크 그룹이 오픈 AI에 추가로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보유 주식을 대거 매각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도 봤어요. 미국 통신사 T모바일 주식을 91억 7천만 달러치나 팔았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AI 붐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 주식까지 58억 달러어치나 팔았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한데요?
AI에 미래에 투자한다면서 정작 지금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을 판다고요? 그 돈으로 아직 상장도 안 된 오픈 AI에 투자하려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금광을 캐러 가면서 황금으로 만든 곡괭이를 팔아버리는 것과 비슷한 셈이죠. 아, 비유가 아주 확 와닿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장 눈앞에 황금을 버리고 아직 파보지도 않은 땅에 모든 걸 거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투명성과 집중 리스크라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명성과 집중 리스크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먼저 투명성의 문제. 엔비디아나 T모바일은 상장 주식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그 가치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보이고 원하면 언제든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유동성이 높죠. 하지만 오픈 AI는 아직 비상장 기업입니다. 물론 기업 가치가 1조 달러에 달할 거라는 엄청난 예측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에요. 안개 속에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가치가 확실한 자산을 팔아서 가치가 불확실한 자산에 올인하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하. 하지만 손정혜 회장은 원래 그런 과감한 베팅으로 성공한 사람 아닌가요? 남들이 다 보는 확실한 자산 대신에 미래의 가치를 보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데 그의 스타일이잖아요. 시장이 너무 보수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좋은 반론입니다. 실제로 그의 성공 신화는 그런 과감함에서 비롯됐죠. 하지만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제인 집중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과거 알리바바에 투자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현재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60%에서 70%가 단 두 개의 회사, 즉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과 오픈 AI로 채워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에서 70%가 단 두 회사에 묶여 있다고요? 만약 AI 산업 전체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진다면 소프트뱅크 그룹의 포트폴리오는 방어할 틈도 없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수준이 아니네요, 이건. 네, 한 바구니에 담아도 너무 한쪽에 쏠리게 담은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그래프를 봐도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산 중 비상장 주식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게 명확히 보입니다.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이런 거대한 그리고 어찌 보면 위험천만한 투자를 계속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 텐데요. 대체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은행에서 빌리는 건가요? 여기서 바로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요? 손정혜 회장의 꿈을 지탱하는 자금줄이 은행이 아니라 바로 일본의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요? 아, 기사에서 개인 투자자 묵계 사채, 즉 개인 대상 회사채라는 단어가 계속 보이던데 이게 그건가요? 맞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일본 개인 묵계 사채 시장의 뭐랄까 절대 강자입니다. 지금까지 발행한 누적액만 거의 10조 엔에 달하고요. 10조 엔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체 개인 대상 회사채 잔고의 42%를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42%요? 한 회사가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모든 은행이 발행하는 개인 대상 채권을 다 합쳐도 32%인데 소프트뱅크 그룹 혼자서 그보다 10%나 더 많은 겁니다. 와... 최근에도 5천억 엔 규모의 실년 만기 사채를 발행했는데 금리가 연 3.98%로 꽤 높았어요. 이 돈은 당장 새로운 투자에 쓰이는 게 아니라 2026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채권을 사주는 사람들이 82만 명에 달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사실상 82만 명의 개인들이 손정희 회장의 AI 올인 전략에 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이군요. 근데 회사가 이렇게 빚을 많이 내도 괜찮은 건가요? 재무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닌가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LTV, 즉 순부채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16.5%입니다. 16.5%? 네, 소프트뱅크 그룹이 스스로 정한 관리 목표치가 20% 미만이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는 셈이죠. 하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요? 네, 오픈 AI에 대한 추가 투자나 새로운 AI 프로젝트에는 조 단위의 돈이 더 들어갈 텐데 그때도 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시장은 지금 그 숫자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상황이 왠지 모르게 2000년 IT 버블 때와 겹쳐 보이네요. 그렇죠. 그때도 소프트뱅크가 인터넷 혁명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엄청난 기대를 받았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거의 휴지 조각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까요?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기사에서도 2000년화 시가총액이 20조엔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2년 만에 2,800억 엔 수준으로 추락했던 역사를 언급하고 있고요. 네. 분명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비슷한 점은 명확합니다. 인터넷에서 AI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특정 기술 테마에 대한 거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거 똑같네요.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수십 %씩 급등락하는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그럼 다른 점은 뭔가요?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의 체급입니다. 체급이요. 네, 2000년에 소프트뱅크는 주로 소프트웨어를 입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매출 4,200억 엔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소프트뱅크 그룹은 일본 3대 통신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반도체 설계의 핵심인 ARM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투자하는 매출 7조 엔 이상의 거대 복합 기업입니다. 아, 사업의 기초 체력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졌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건 25년 전과 같지만 그때는 뗏목을 타고 있었다면 지금은 항공모함을 타고 있다. 뭐 이런 차이점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거대한 항공모함이 지금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죠. AI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만 모든 동력을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소프트뱅크 그룹의 최근 주가 급락은 첫째로 AI 시장 전체의 과열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었고 네, 그렇고 둘째로 그 와중에 상장 주식 같은 확실한 자산을 팔아서 오픈 AI라는 비상장 주식에 올인하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극단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터져나온 결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전략의 자금줄이 사실은 82만 명이 넘는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고요. 정말 기대와 우려가 이렇게 극명하게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회사도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만약 오픈 AI가 성공적으로 상장하고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준다면 지금의 모든 우려는 그냥 기회에 불과한 것이 되고 손정혜 회장은 다시 한번 시대를 내다본 선구자로 칭송받겠죠. 그렇죠. 역시 손정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하지만 경쟁에서 밀리거나 수익화에 실패한다면 2000년 IT 버블의 끔찍한 악몽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소프트뱅크 그룹의 사례처럼 한 기업가의 거대한 비전과 그에 따르는 리스크가 점점 더 많은 평범한 개인들의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대중화 현상이 과연 미래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가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